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을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흥국석유, 엑시콘, 유라테크 세 종목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흥국석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국석유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다라는, 그리고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LPG 정유 테마가 상승하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앞두고 있는데, 관망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소식 등에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이디가 숨졌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 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24년 3분기 또는 4분기까지 감산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흥국석유의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왜 이 회사가 이런 테마가 특히 이 정유, LPG가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로 도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스 충전소 및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석유 제품과 석유 관련 제품을 판매 및 기타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석유류, 가스류, 부탄, 그리고 부탄 가정용 있죠. 그리고 혼합용 프로판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 석유류 제품 경우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GS 칼텍스로부터 매입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딱 봐도 회사가 이 석유 관련된 도소매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묶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재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흥국석유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냥 순간 급등을 해서 작년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216%를 찍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유가가 이때 상승세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 상승의 흐름을 타고 또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유가의 흐름에서 타고 가기도 했고, 또 여기서도 유가의 흐름을 좀 영향을, 많이는 아닌데 일정 부분 또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요점해 볼게요. 자, 보시면 저점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삼각 수렴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도 나옵니다. 저점이 높여지는 부분, 또 삼각 수렴의 패턴이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오늘 이제 재료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터지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자, 이런 패턴들은 단기간에 추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그 다음에 스윙 관점에서 좋은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국석유 트레이닝, 그 다음에 스윙 관점에서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엑시콘이 되겠습니다. 자, 엑시콘이 오늘 21.94% 급등으로 마감한 이유는 마이크론 훈풍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을 15% 정도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20에서 25% 인상할 전망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시권이 오늘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인텔,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 주가가 상향했다. 27일 중국 북서부 산시성 시안에서 25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새로운 반도체 패키징 및 텍스트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마이크론이 발표한 43억 위안 투자 계획을 이란임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 인공지능 부문으로 마이크론이 수혜를 입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2, 3주 사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악의 불황기를 겪었던 낸드 부분의 기업용 SSD가 가격을 올해 2분기 나오죠. 20에서 25% 이상을 전망으로 당초 전분기 대비 15% 수준 인상을 계획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급증의 가격 인상폭을 확대했다. 자, 그 이유는 AI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일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기업용 SSD 품귀 현상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리고 AI 반도체 협력 포럼 표범식을 개최하고 반도체 수요 공급 산업협회 간의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 계약을 체결할 걸 밝혔다. 산업자원부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3년 만에 시가총액 500조 원을 넘었다. 자, 그러면 왜 엑시콘이 이 테마가 됐는지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반도체 검사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게 코넥스에 있었는데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을 했고요. 주요 제품은 메모리 테스터, 그 다음에 SSD 테스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SSD 가격이 올라갔죠. 왜? 품귀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묶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엑시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주가의 흐름이 좋죠. 자, 보시면 작년 연말 기점으로 해서 이제 12월부터 해서 왔다가 또 이렇게 눌림 주고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2015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이건 코넥스의 주가의 좀 흐름이고 2015년 10월에 자,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상장하고 나서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자, 보면 코로나 때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금리 인상을 해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22년 10월 달에 바닥 찍고 좀 올라왔는데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승과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와서 오늘 이제 조정 이후에 21선을 받치고 나서 자, 강한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터졌어요. 뭐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과 스윙 조금 더 가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걸 막 몇 년 끌고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중간에 한 번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트레이닝, 스윙 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엑시콘 주가 짧게 승부를 보실 분들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85,000원까지 갔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12월 말부터 해서 올 초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음봉에서 매수해라. 양봉에서 상승할 때 매수하지 말고 음봉에서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바닥을 좀 끼고 있을 때 SK하이닉스는 가는데 삼성전자는 안 가고 있을 때
다들 SK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SK 하이닉스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삼성전자 곧 상승세 나오니까 그냥 보유하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떻게요? 10만원 간다. 10만 전자 나오니까 10만원까지 꾹 참고 기다리시라. 이때는 몰랐죠. 이때는 몰라. 왜?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만이 상승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가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락할 때,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때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주가가 상승할 때 분석보다는 이런 조정이 나오고 이런 조정이 박스권이 만들 때 이때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보다 몇 달 동안을 한 2달 동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2달 넘게 이야기했네요. 3월 이때부터 이제 갔으니까 20일부터 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떠냐? 이때 매수할 걸. 이때 매수할 걸. 왜? 이 상승한 것을 원하니까. 주가는 보고 나고 대응하면은 늦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이 추세가 10만원까지 간다라고 해. 99,800원. 좀만 더 가면 10만원 가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코로나 터지고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가 갈 때 삼성전자 주가 안 가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성전자 정리하고 현대차도 기아 정리하고 기아차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했다가 자 여기 이제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재용 그때는 부회장이죠. 회장인데 삼성전자 5만원 사수한다고 할 때 제가 그냥 괜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추세적으로 바닥이 나왔다라고. 추세적으로 바닥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중간에 한번 흔들림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흔들림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10만원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매수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 가격을 넘기고 나면 제가 매수하라는 말 안 한다라고. 79,000 얼마였나요? 79,800원 됐습니다. 이거 넘기고 그냥 보유만 하라고 말씀드리지 언제까지? 10만원까지 매수하란 말 안 해요. 주가라는 것은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할 때 또는 이렇게 박스권 조정일 때가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시장이 올해 상당히 좋을 거다. 여기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부터 10만 전자 막 하면서 또 하죠, 막. 저도 여기서 분명히 조정이 갔다가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 조정이 나왔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SK 하이닉스만 바라봤을 때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거 삼성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삼성전자 상승하면 그냥 끌고 가고 분명히 현대차가 기아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조정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도 조정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뭘 사야겠느냐? 현대차가 조정이 나오니까, 기아가 조정이 나오니까, 이럴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봉일 때는 쳐다보지 마시고, 음봉일 때만 쳐다보시라는 말씀 드려요. 자, 에이시콘 이야기 하다가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언제까지? 10만원까지 10만원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유라테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테마가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 제2 집무실 설치 재언급을 하면서 세종시 내 토지 보유 부각 등에 있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자동차용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등 차량 점화 장치 전문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자, 주요 매출처는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등. 그다음에 EV 차량 충전 시 인넷 단자,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 센서인 인넷 온도 센서 등을 관계사 유라 코퍼레이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가면 있을 거예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프롬파스트, 영보학, 대주산업, 신신제약 이것도 같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유라테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일에 이야기하고 나서 쭉 갔다가 또 보시면 28일에 그냥 23% 갔다가 또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심하게 주고 있긴 해요. 아마 27일 날 제가 보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 그러면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도시도 옮겨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조국 대표의 또 돌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끝나지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영향을 좀 받아서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또 조국 대표가 또 그런 이야기까지 또 충청도 가서 만약 충청도 가서 또 그런 이야기 하면은 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라테크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모비스 등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상승세 나오면은 또 자동차 관련 종목들, 부품 종목들이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올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뭐 작년에 반도체 뭐 이야기하면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 24년은 반도체 살아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좋습니다 하면서 했죠. 그래서 요즘 반도체 없는 분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들죠. 근데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요거 지금 현대 기아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라테크를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선정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제가 베스트 종목 방송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날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갭을 두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하려다가 별로 마음에 드는 종목이 3개가 안 나와서 1개만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그냥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좀 전망이 좀 좋은 애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을 종목들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하루 정도 며칠 정도 이렇게 쉬었다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